똑같이 술을 마셔도 김호중은 혐의가 제외된다. 하지만 일반인은 처벌한다. 아니 뭐 처벌하고 받는데에도 차별 대우가 있는 거냐?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김호중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대다수의 시청자분들, 저와 같은 일반 대중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호중이라는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은 스타들, 우리의 일반인들과의 삶과 전혀 다른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선한 영향력의 행보였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김호중의 사태는요,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한 악 영향을 끼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처벌받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김호중의 이번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사태가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라는 사람도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을 안 하겠다, 체포해라, 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 거부 행위와 사고를 낸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처벌을 받는 과정에 춘천지법에서는 비슷한 사례에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사고 났을 때 도주를 하면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이다 라고 비판이 쏟아진 건 이 음주운전 도피 사태가 아니라 김호중의 교통사고건이 유독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의 발의에 착수가 됐다라고 했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들은 다 이렇게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가운데 김호중의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짧으면 2달, 길면 6개월 안에 김호중의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나타나게 될 거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확대해 놓은 김호중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죄스러워 보이고 뭔가 국민들께 사죄하는 표정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그가 보여줬던 행보는요, 이 표정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김호중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놈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전부 다 공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 공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그 내용이 공유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호중은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호중 특혜, 법 위에서 군림한 트바로티다. 법 위에서 군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 위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데 말이죠.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의 파장이 그야말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사한 사례의 다른 일반인들은 처벌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납득 못하겠다,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김호중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준 일반인들이 처벌을 받아 법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것도 결국 법조계에서 김호중 구속기소 과정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무혐의가 발표되자마자 음주운전 안 걸리는 방법이 공개가 됐다. 술 마시고 운전해도 냅다 튀어버리면 된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에 더해 법조계는 법의 형평성과 관련된 비판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를 스스로 인정했고 음주 측정을 피한 정황이 뻔히 보이고 있는 이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김호중이 유명인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아서인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정관예우를 받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엄청난 경력의 이 조남관 변호사가 선임됐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모르긴 몰라도 저희와 같은 일반 범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고 포괄적이고 응용할 줄 아는 법조계의 신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터지고 있는 거죠. 김호중만 피해갈 수 있는, 김호중만 이용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할 수도 없으며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이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이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호중 사태로 유튜버들이 빨대를 꽂아서 돈을 쪽쪽쪽 빨아먹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김호중의 무지성 팬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게요. 저 역시 유튜버이고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의 사태를 보면요, 없는 말들을 유튜버들이 지어내는 경우는 가짜뉴스 채널 몇몇 곳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호중의 사태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3년 전 이 몸다툼 영상 공개, 내사 종결이 됐고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기사가요, 소속사에서 아주 득달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호중의 이번 음주운전 사태 때에도 소속사는 김호중에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아주 빠르게 기사화하여 유포를 했습니다. 대중들이 과연 김호중의 소속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을까요? 이 많은 유튜버들도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김호중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결국 양치기 소년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김호중 스스로, 소속사의 행태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허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많은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가짜면 건물주라고 하는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유튜버들에게 내용을 제보를 하고 고소를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구설수 메이커 김호중이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정치권까지 김호중 사태에 발을 담그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을 유심히 보면요, 제가 언젠간 다루게 될 컨텐츠일진 모르겠지만 유심히 지켜보면 연예계 이슈를 자신들의 상황에 접목하여 많이 응용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체로 김호중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례를 가지고 상대편 정당 쪽에 공격적인 목적으로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김호중의 사태가 얼마나 컸으면 이번 정치권에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여성 의원으로 유명한 나경원 의원이요,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처리,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김호중 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버리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연예계 이슈나 연예계 사건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건요, 그 사건이 그만큼 거대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나경원 씨도 김호중 방지법 내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처리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끝내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납득할까? 일반 상식, 국민 인식의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다 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고 있겠느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결국 김호중 방지법을 두고서 많은 비판과 많은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을 두고 구설수 메이커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의 3년 전 몸다툰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최초로
제보를 받아 공개를 한 이 하나의 영상이 수십만 회가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사건이다라며 결국 소속사 측에서는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재수사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대중들의 궁금증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영상의 사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건물주였던 당사자가 아무리 증언을 했다 한들 이만큼 사태가 한 번 더 촉발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김호중에 대해 황당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이 있는 구치소에 누군가 면회를 갔고 그 면회 리스트가 너무나 충격적이며 구치소에서 선풍기로 버티고 덥다 살려달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땡땡땡 어딘지 아시죠 이제는? 자, 그 가짜뉴스 채널에서 올린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의 이 구치소, 서울구치소죠? 상황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달드렸지만 굉장히 무덥다고 합니다. 굉장히 덥고요. 굉장히 무더운 곳에서 또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김호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암투병 같은 환자들을 제외하곤 선풍기밖에 없다고 해요. 요즘 날씨 보면 막 30도가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제는 1년에 여름이 7, 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앞으로 나오려면 최소 구치소에서 2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니 한여름을 꼴딱 구치소에서 나게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 면회 리스트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몇몇 유튜버와 몇몇 팬들이 김호중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여 영침을 냈다라는 얘기만 있을 뿐이죠. 저런 가짜뉴스가 여름에 있는 모기와 똥파리들 마냥 점점 꼬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김호중의 사태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한두 달의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온 국민들의 그리고 사법부의 정의 구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열악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이 정도면 군대보다 낫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치소 30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김호중은 이 안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와중에 과거 다툼 영상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으니 아마 스스로 지금이야말로 자숙하며 반성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타기를 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다라는 건 경찰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검찰 확실한 기소를 위해서 음주운전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찰 측에서는요,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김호중의 뺑소니와 증거인멸 행위 모두를 포함하여 징역형을 선고해 주길 검찰 측에 기소를 하며 넘긴 상태인데,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빠지게 됐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한다. 확실한 혐의를 가지고 김호중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검찰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걸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경찰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수치를 도출했다.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관련 부처와 법무부, 즉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경찰 측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드러낸 김호중의 이번 기소 사유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김호중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알게 됐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술타기 수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 금지해야 한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술타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거죠. 결국 변호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하한선을 적용한 수치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을 선택한다. 김호중 측이 이 점을 노린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드마크 공식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1차 음주, 2차 음주를 합친 것으로 측정하여서 2차 음주 사실을 빼는데 이때 수치를 많이 빼버리면 1차 음주가 적게 남아 음주를 거의 안 한 것처럼 나오게 된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서 1차에 마셨다라는 음주 사실 자체가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김호중 사태로 인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 이걸 보고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을지언정 도주치상죄라는 훨씬 큰 형량이 적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빠져나가 술타기를 시도할 경우 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서 결국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모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의 이 술타기 수법, 일단 튀어라. 튀고 나서 술을 냅다 부어 마셔라. 많은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꼼수로서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사회 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번 음주뺑선이 50대 1년 2개월의 징역형 선고됐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도요. 음주운전 혐의는 쏙 빠졌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사태와 똑같은 거죠. 결국 음주운전 혐의만 빠진 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당사자와 지인들까지 전부 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결국엔 이 혐의에서도 음주운전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상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왜냐? 똑같아요. 김호중처럼 범행을 뒤늦게 확인했고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 사람도 도망을 쳤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대신했죠. 결국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1년 2개월의 징역형,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중 역시 최소 6개월에서 1년형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50대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도망가고 똑같은 뺑소니 혐의 같은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김호중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김호중에 대한 사회인식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 댓글만 봐도요. 이 정도면 나라가 음주운전을 조장한다. 호중아 고맙다. 오늘부터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란다. 앞으로 운전사고는 일단 튀면 되겠네. 연예인 하나가 대한민국 법을 바꿔놨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제대로 처벌해라. 살기 좋은 나라다. 음주 측정만 안 하고 냅다 도망가면 그만이네. 자, 이런 비판들이 수백 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든 건 지금 뉴스, 랭킹 뉴스를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한 바로 이번 김호중 사태겠죠. 뭐 제가 미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은 이 랭킹 뉴스만 봐도요. 보이십니까? 탑5 안에 김호중 땡땡 넌 돈 없어서 나 못 친다. 3년 전에 이 몸다툼 영상이 지금 뭐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이거 제가 한번 2번의 영상에 걸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월요일 평일이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뒤늦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땡땡아, 돈 있으면 쳐봐라. 건물주 용역과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 영상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사실 김호중을 응원하고 있던 기존의 많은 팬들도요.
이번 음주운전 사태를 통해서 많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똘똘 뭉쳐서 남아있었던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김호중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은요, 이제는 탈덕해야겠다, 이제는 김호중을 떠나겠다라는 분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건물을 빼앗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보니까 음주뺑소니와 증거인멸로 지탄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건달 조직과 손을 잡고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이 그냥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건달 조직과 손을 잡고 소속사 사옥을 불법 탈취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옥은요, 당초 건축주 A씨가 2018년도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시공사가 건물의 공사비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막 점유하기 시작한 거죠. 유치권이 뭡니까? 건물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결국 건물주인 A씨는 이후 3억 원을 줬지만 시공사 측이 돈 더 달라,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건물 점유를 이어나갔다고 주장해요. 결국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한 뒤 김호중이 해당 건물에 주거지를 마련하게 됐고 생각엔터테인먼트도 입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 들어와 이 점유하는 것에 가담했다라고 건물주 A씨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시공사 측과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김호중들이 함께 건물 점유에 가담했다라고 건물주 A씨가 말을 한 겁니다. 결국 공매로 넘어가게 된 건물이요, 2021년도 7월 시세의 절반 수준인 50억 원에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공사와 연루가 되어 있었던 건달 조직이 여기를 점거해서 다른 이들은 공매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 건물을 절반 가격에, 50억 원이 절반 가격이면 이거 100억이지 않습니까? 100억. 100억 원의 건물을 김호중과 건달들이 손을 잡고 횡패를 부려서 공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뒤에 빼앗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20일 이 건물에서 참다 못한 건물주 A씨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과 김호중이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영상에서 김호중은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뭐 너는 돈도 없고 뭐도 없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술 깨고 얘기하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김호중은 니네는 덩치만 컸지, 니네가 날 못 건드리는 이유가 돈도 없으니까 돈 있으면 쳐봐라,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지만 결국 김호중이 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손을 휘둘렀다라고 추정되는 음성도 공개가 된 거죠. 김호중은 아프지? 경찰에 신고해라. 니네도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건물주 A씨는요,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실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기소가 되어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요, 여기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고소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정말 김호중이 소속사와 함께 건달 조직과 건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벌였던 이 몸다툼이 영상으로 확산이 된 걸까요?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구치소에 있는 김호중에게 더욱더 최악의 나락을 선사하는 여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소속사에서 곧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대중들은 차갑게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할머니가 어쩌고 하더니 건달근성 못 거친다. 그러면서 다들 그냥 깡패와 다를 바 없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뒤로는 깡패와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보고도 좋다는 인간들은 왜 그러고 사냐. 비판들이 빗발치고 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호중 3년 전 사건은 이미 내사 종결이 됐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모조리 뒤집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들과 다툼을 벌인 건 이미 종결된 사건이고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 취재를 해본 결과 이 직원들과의 사건은 이미 종결이 됐고 김호중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김호중은 이 생각엔터테인먼트 건물 앞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 해당 건물이 2층부터 5층까지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가수 영기, 정다경 등이 살고 있었고 김호중은 해당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은 해당 건물을 일주일간 검거하고 있었는데 자, 마침 김호중이 숙소에 들릴 일이 있었고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이 있었던 용역업체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해요. 결국 김호중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다툼이 생기자 소속사 직원들이 말리러 내려왔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측 모두 고소 없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마무리된 사건인데 당시 건물을 지었던 이 건물주 A씨는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요. A씨는 건물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물을 신축으로 지어주겠다라고 위임받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미 마무리된 사건들에 대해 유튜버들을 통하여 제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주 A씨는 임대 허락이 없었는데도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시가 120억 정도의 건물을 50억에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에 따르면 당시 건물의 시세가 80억이었고 자신들은 78억 9천만 원 정도에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호중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양측의 입장이 전혀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둘 중에 한쪽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을 비롯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소식이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게 들려오고 있다. 약 5년 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재범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주변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이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 문화가 지켜지지 않겠냐.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호중과 판박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친구 대신에 운전을 한 운전자인 척 했었던 지인이 50대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김호중 사태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혹시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감형, 형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냐. 최근에 심지어 김호중은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 이거 정의구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거 음주운전 유가족들이나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냐? 여러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와중에 김호중 사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50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도소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친구를 대신하여 운전자 행세를 했던 초등학교 동창까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을 받았죠. 보니까 6월 20일 날 오후 1시 30분쯤 이 50대 A씨가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았고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뺀 겁니다. 피해 여성은 목뼈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A씨는 자신의 동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이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은 B씨는 자신의 지인 C에게 친구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했다.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 라고 부탁을 했고 이들은 C의 차량을 타고 장소로 가던 중 A씨가 차를 몰고 도주 중인 걸 발견하고 뒤따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동창생이었던 B씨는 A씨를 내리게 하고 자신이 대신 차량을 몰고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결국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최초의 A씨였고 동창생인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 A씨의 김호중을 넣고요. B씨의 본부장이나 이 매니저들을 넣으면 김호중 사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진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두 사람 모두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며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뭐 사실 징역형 뭐 최대 30년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음주운전 처벌이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사태와 똑같아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교도소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징역 6개월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3인방이라고 하죠. 김호중 사태와 똑같은 이번 김호중의 본부장, 대표, 김호중 본인 다 징역형 나올 확률이 높고 저 사례가 1년 2개월이 나왔으니 김호중도 최소 6개월에서 1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비록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음에도 말이죠. 자, 왜냐면 이번 한 번만 이 음주운전은요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람 사례들의 절반이 재범이라고 해요.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비춰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방조자마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의 사례가 김호중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서 대신 운전을 해주고 또 이것을 감추려 했고 그런 당사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번 김호중 재판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김호중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결국 자백했음에도 정작 혐의에서는 벗어나게 되면서 이 많은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게 됐는데 비록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졌을진 몰라도 앞에 있었던 저 뺑소니 사례를 적용하여서 김호중에게 강력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은 김호중에게 국민들의 공분이 터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결국 술타기에 대한 처벌을 강력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입법 시동까지 오게 됐습니다. 입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니까 이 김호중 사태에 대하여 관련법 강화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술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 처벌 방안이 입법 추진이 되고 있다. 결국 대다수가 이 입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을 해도 이 혐의 적용이 안 되는데 뭐 김호중처럼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례가 결국 징역형까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는 행위 강력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는요, 사실 이번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측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서는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쉬울지 모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다. 제가 딱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처벌을 명확하게 받게 하기 위해선 애매한 혐의를 괜히 적용했다가 거기에 대하여 무죄 처벌이 나오게 되면 그게 더 애매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김호중 사태는요,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는 했지만 어찌됐건 합의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서 사법부에서 딱 못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50대의 징역형처럼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의 최근 집 앞 시비 사건 영상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호중의 학창시절의 피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라 라는 이야기가 김호중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무지성 소수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이 학창시절 정말 수없이 손을 휘둘렀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라 라고까지 말을 했었던 일부 몰상식한 팬들 때문에 사실 제정신들이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뿐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고발이 시작되자 이 당사자인 피해자들과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협박이 있었고요. 내가 무조건 너 세상 떠나게 만들겠다. 결국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 당사자인 유튜버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런 걸 예고한 당사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김호중 사태가요,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된 건 빠가 까를 만든다라는 사례도 있지만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사를 들출수록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다뤄드렸던 이 집 앞 시비 사건에서 보여줬던 김호중의 이 언사들, 돈도 없는 주제에 돈이 없으니까 나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야, 이게 할 말일까요? 제 주변에도 사업하다가 대박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도 이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한들 이렇게 기초 인성 자체가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진다면 이거 유명 스타로서의 삶을 과연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삐뚤어진 응원이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김호중의 학창시절과 또 여기에 관련된 피해자들이요, 계속하여 입을 열고 있고요. 학창시절의 사진들도 공개를 하면서 김호중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지만 이 피해자들의 움직임은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최초 김호중의 이 음주운전 사태가 터졌을 때 본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럴 만한 입장이었다면 예시당시 도망을 가지 않았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양치기 소년처럼 점점 더 부풀어지고 있고 김호중의 과거사와 최근 집 앞 시비 사건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자, 이렇게 무지성인 응원을 하던 소수의 인원들도 점차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들이 이번 김호중 사태 결국 구속 기소가 되었지만 음주운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이메일로 제보를 받기도 했지만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 급기야 김호중을 응원하고 있던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이번 김호중법에 관련된 현황까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런 기사가 났어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자택 앞에 시비로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 이 당시 때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 서울 강남구 청남동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김호중이 살고 있는 빌라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귀가하고 있었던 김호중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호중은 귀가한 상태였다. 조만간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막 올라왔어요.